야구는 풀스윙. 번트로 가셨나요? 네. 삼성이라서요. 자, 삼성 라이온즈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오다 보니까 팬분들은 유니폼 보기 싫다라는 걸 가십니다. 이게 원래 뭐 좀 안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점 하나 있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고 싫고 그리고 뭐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걸치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왜 걸치고 있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삼성 팬분들의 심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방망이의 팀이었었죠. 그렇죠. 지난 40년간 삼성 라이온즈 하면 불방망이 그것도 뭐 거포들 쭉쭉 있고 뭐 이마양 그 이전에 이만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언제나 이승엽 뭐 라이온킹 뭐 아무튼 계속 불방망이 팀이었었고 사실 그 대관식을 받았던 친구가 구자욱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구자욱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포들과 좀 이미지가 사뭇 달랐죠. 그렇죠. 뭐 거포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거리 유형의 홈런 뭐 한 20개씩 치고 그렇죠. 장타율 조금 높고 출루 되고 정확도 갖춘 이런 소위 말해 뭐 5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4툴 정도는 되는 거의 뭐 4.5툴 정도 되고 거기다 이제 또 다른 툴 하나 있는 건 외모 툴. 그럼 5툴 맞네요. 네, 외모 툴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의 타선을 이끄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구자욱이어야 하고 그렇죠. 또 작년 시즌에 구자욱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김도영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거의 MVP급 씹어 먹었죠.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량과 정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실력이 쭉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올 시즌 들어서 구자욱의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좀 어둡다. 하지만 또 팀의 상징이다 보니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 많이 이긴 것 같은데 왜 아직 거기 있느냐 이제 이건데요. 많이 이긴 것 같은 거 이제 7월 들어서 연승을 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6월 달에 너무 졌어요. 맞아요. 6월 달에 좀 많이 망가졌죠. 9승 13패. 9승 13패. 를 했고 4연패로 6월을 끝냈고 9승 13패면 월간 승률로 치면 뒤에서 2등이거든요. 뒤에서 2등. 뒤에 한 팀인데 그게 두산입니다. 두산이 몇 승이야? 8승에서 8승. 1승 더 했어요. 두산보다. 사실 그 사이에 그 이제 6월 중후반 이때 키움이 바짝 치고 올라오면서 뭐 최하위 면모를 좀 지웠죠. 네. 그때 이제 삼성을 꿀꺽하고 LG 꿀꺽하고 막 이랬는데 그랬죠. 키움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특정 팀이 연승을 하고 많이 이긴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는 많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삼성이 이제 그 재물이 되면서 3위, 4위, 6위, 7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는 회복이 안 돼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 팀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 팀들은 뭐 놉니까? 네. 그러니까 위에 팀들이 연패를 해줘야 밑에서 연승을 하면 뭐 따라가는데 위에 팀들도 승패, 승승패, 패승승 이렇게 가니까 이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는데? 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바짝 붙긴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득점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어제 경기도 8회. 그러니까요. LG전 8회. 네. 주자 2명 깔아놓고 디아즈 어영부영 땅볼 구자욱 유영찬한테 포크볼 3개로 삼진. 거기에서 사실 이 2명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한화 이글스 얘기하면서 자 일요일 경기에 최은성 리베라토, 노시환, 이원석까지 이렇게 꼭 쳐줘야 될 선수들이 가장 필요할 때 땅땅땅 이렇게 쳐버렸는데 아니 뭐 홈런을 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하게 좀 안타 하나씩만 쳤어도 2점이에요. 그럼 동점이잖아요. 그럼 동점으로 가는 거였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뭐 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삼성 팬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한참 뜨거웠던 김지찬과 김성윤. 이 선수들의 방망이도 좀 약간 요 근래 좀 사이클이 안 좋죠. 김성윤 선수는 리그 타율 1위 하다가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스윙 자체는 아직까지도 경쾌하게 돌아는 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이재영 코치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조금 스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가 작년 혹은 재작년 그렇게 애먹었던 게 큰 스윙 때문에 장타 욕심내다가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랑 이진영 코치랑 모든 코치들이라서 너는 크게 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진영 코치는 좀 내비도 봤대요. 자기가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느껴서 간결한 스윙으로 그러니까 기본 파워는 있는 선수니까 간결한 스윙으로 바꾸고 이제
나가서 괴롭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자기도 깨달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성현 선수한테 홈런 30개를 바라는 팀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내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힘 빡 주고 홈런 치겠다 빠박 하는 순간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쌓아놨던 걸 다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김성민 선수가 김지찬 선수에 비해서 장타툴이 좀 더 있다는 것이지 네. 그게 무슨 디아즈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네. 그리고 만약에 디아즈처럼 치는데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면은 그건 사실 반칙이기도 하고. 그 이 나라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딴 나라로 갔겠지. 갔겠죠. 저기 어디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 삼성의 타선이 좀 이 단단하고 파괴력 있고 하는 모습이 좀 근래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자욱과 디아즈가 홈런이 나왔습니다. 참 정말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네. 네. 사실 처음에 그 홈런의 어떤 페이스 자체는 야 이러다가 막 한 60홈런 치는 거 아니니? 막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외국인 최초 50홈런이 되나? 그 나바로가 갖고 있는 48개 그러니까요. 깨나? 뭐 이런 저도 기사로도 썼지만 지금 페이스로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고. 않을 것 같고. 체력적으로 좀 떨어졌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아무래도. 뛰었으니까. 예. 거기다가 또 그 어정쩡하게 홈 들어오다가 그냥 서서 죽었던 그 장면 이게 뭘까? 이거 뭐 모두가 자꾸 약간 어안이 벙벙했던 장면인데 또 느려가지고 네 너무 느려서 네, 그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되게 빨라 보이는데 되게 느리대요. 사실 체형을 보면은요 네. 그 길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미국이나 그 이 중남미 쪽의 단거리 스프린터 네. 느낌이 나요, 진짜. 팍팍 가는 그런 느낌. 예. 근데 정말 느립니다. 네. 정말. 보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진짜 맞아. 성큼성큼이라도 뛰면 그래도 좀 갈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신기한 어떤 그런 주력을 가지고 있으나 뭐 이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홈런을 때리기 그렇죠. 때문에 뭐 네. 문제가 없었는데 그 놈의 홈런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구자욱 헤매고 있고 김지찬, 김성윤 조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재현, 김영웅도 이제 뭐 김영웅도 갔다 오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단단했던 타선이 휑해 보이는 그런 뭔가 느낌. 이렇게 쭉 라인업을 봤을 때 와 싶죠. 안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세면 와 이거 어떡하냐 이 느낌인데 야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대팀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타선에서 좀 힘을 빡 내가지고 점수를 필요할 때 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LG 트윈스와의 지금 주말 3연전도 LG 트윈스가 요새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금토 네. 딱 먹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거를 못 먹는 거 보니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뭔가 아마 답답할 거야. 이준영 코치가 제일 답답한 것 같고 네. 뭐 나한테 얘기를 해봐도 막 한숨 쉬고 막 힘들어하고 하던데 그 대신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뭐 이준영 코치가 홈런 스윙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그렇죠, 유형은 그렇죠.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틀은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리는 뭐 진단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일단 체력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좀 커서 이게 이제 구자욱 디아즈만 예로 들게요. 이 두 명한테 똑바로 날아오는 페스티벌 던진 투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투심을 던지든 변화구는 논외로 치고 페스티벌도 철저히 투심 싱커 위주로 네. 흔들리는 공으로 보낼 거란 그렇겠죠.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한참 좋을 때는 조금 빠진 것까지 반응해서 때려서 넘겼는데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가 몸에서 반응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어딘가에 힘이 빠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에 어떻게든 조정 기간을 좀 가지고 그럼요. 거기에다 또 체력도 좀 회복을 하고 네네네. 물론 삼성 라이온즈의 그 올드 팬분들은 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체력? 야, 니네 선배들은 시민야구장에서 뛰었어. 거기 어떤 줄 알아? 네. 아지랑이 올라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게 또 나름의 지금 선수들도 보충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 일단 구자욱은 그 시절 뛰었고요. 그랬네. 파릇파릇하던 시절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게임 수가 20경기 이상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똘똘한 놈 한 2명 있으면 우승한다 뭐 이게 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타선이 이렇게 좀 헐렁헐렁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배창순 선수의 어떤 투구도 좀 어떡하지? 괜찮나? 네. 이런 걸 좀 보여줬고 또 그 이전 이후에 나왔던 불펜 투수들도 단단함보다는 좀 불안함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느낌? 꾸역투가 많죠. 맞습니다. 네. 네. 꾸역투가 좀 많고
배찬승 선수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네네네. 일단 저는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 신인이에요. 맞습니다. 고졸 신인입니다. 네, 고졸 신인입니다. 만 18세? 생 고졸 신인입니다. 생. 생일이 좀 까먹었는데 18세, 19세 정도 되는 네네. 친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를 뭐 시체말로 욕을 하는 것보다 고졸 1년차 선수를 필승적으로 써야 되는 삼성의 뎁스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문제인 네, 거죠. 배찬승 선수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대신 신인이기 때문에 겪는 시행착오가 있다고 봐야겠죠. 역시 첫 번째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력적 이렇게 많이 던진 적 있을까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아니 그 주말 리그만 하는데 그러니까요. 월화수목금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일하러 오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또 뭐 벤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아른아른거리는데 안 쓸 수는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그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배찬승 선수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첫 번째고 프로니까. 그렇죠. 어쨌든 프로니까. 구단에서도 트레이닝 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잘 먹고 잘 쉬게 좀 케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딱 3경기 남았으니까 네네. 끝나고 나면 뭐 또 올스타전을 나가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최대한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좀 이제 충전을 좀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또 워낙에 스프링 캠프 때부터 배찬승이라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었잖아요. 네. 사실 고졸 신인이고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네. 계속 기사 나오고 박지만 감독 이례적으로 얘는 바로 1군 전력감이다 네. 나와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오키나와 봤더니 이거 뭐야 얘 누구야 막 바로 150 이상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커요. 백정현이 없는 게 커요. 그게 너무 큽니다 지금 네. 사실은. 왼손에 지금 배찬승밖에 네. 없으니까. 이 백쇼만 있으면 백쇼가 있으면 사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팔을 셋업으로 쓸 수도 있고 6회 그렇죠. 7회 막으로 보낼 수도 있고 참 여차하면 땜빵 선발도 가능한 그럼요. 모든 게 다 되는 네. 선수인데요. 근데 이제 백정현이 빠지면서 이제 왼손이 너무 없다 보니 막내한테 부하가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원래 같이 이제 그 왼손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던 좌승현은 선발로 가 있으니 뭐 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8.1이니 노이트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뭐 안 돼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불펜을 다시 내려오겠어요. 야, 네.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되는 줄 알았고 왜냐면은 이게 노이트 노론이 되려면은 혹은 퍼펙트 게임이 되려면 이거는 사실은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도와줘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력한 상대 타선입니다. 진짜 이 무력감을 어쩌지라는 그게 표정에 다 들어가 있는 상대 타선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LG의 표정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되나 싶다. 이거 후에도 올려야 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라왔는데 뭐지? 신민재 뭡니까? 통산 1호 홈런이던데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요지경 세상이다 뭐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팬들이 말하는 정품 라팡런. 정품이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정품 라팡런. 오리지널 인증 딱 되어 있는 그런 거였었죠. 어쨌거나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 배찬승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불펜 상황은 삼성이 올 시즌 내내 지금 뭐 좋았던 적이 없었던 상황이긴 그러니까요. 하죠. 불펜이 참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일단 김재훈이 흔들리면서 김재훈 오승환 선수는 뭐 일단 좀 논외로 치고 하고 김재훈 선수가 흔들리면서 또 완전히 그냥 불펜 구성 맞습니다. 자체가 싹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이호성 카드가 등장했다는 건 반갑죠. 아주 반가운 일이고 네, 아주 반가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저는 이호성 선수가 이제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삼성의 1번 딱 1번이라는 게 야 이 선수 나중에 진짜 오래오래 크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사실 구단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1번이라는 번호를 좀 안겼을 것이고. 이게 약간 그 던질 때 보면 뭐 이게 예전에 유종일 감독님 계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활 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네. 몸을 쭉 당겼다가 앞으로 올 때 팍 가야 되는 그렇죠. 딱 그 정석처럼 던지고 있잖아요. 길게 쭉 뽑아서 몸 뺐다가 던질 때 앞에서 탁 챌 때 투구폼 자체는 원래 지난 1, 2년 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폼 참 예쁘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138 던지는 친구가 150을 던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뭐 근력도 붙었겠고 또 요령도 생겼겠고 했지만 이게 한 2, 3kg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천지가 개명한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선수는 물론 지금 현재이자 미래이지만 또 그러다 보니 좀 아껴 쓰기는 해야 되는데 상황은 항상 이렇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입장에서는 아른아른합니다. 지금 앞에. 그럼요. 이러면 잡힐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써? 그럼 배찬승 또 이호성 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불펜에 좀 나이 많은 불펜들
보면서 눈도 좀 한번 흘렸다가 네. 아우 쟤들도 힘들겠지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니 이제 주중 3연전을 끝내고 좀 잘 쉬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창원으로 떠난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원정인 게 좀 네. 그렇긴 합니다만. 자, 지금 뭐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전반기 마감 뭐 그래도 위닝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다 잡고 싶을걸요? 당연히. 당연히 다 잡고 일단 싶겠죠. 첫 턴이 가라비토로 시작하니까 네. 저쪽에 아마 목지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목지훈한테 한번 당한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가라비토 내고 지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잡는다 시작하고 잡는다 치고 그러면 뭐 좌승열이 언제 들어갈지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차전 잡고 들어가면 2, 3차전 욕심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죠. 시원하게 잡고 끝내자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배찬승 나오고 이호성 그러니까 나오고 거기서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참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랄까? 네, 그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삼성의 입장에서도 지금 물론 7위까지 내려와 있긴 하지만 만약 이거 수입하잖아요. 바로 4위 싸움 들어가는 겁니다. 5위랑 반게임 차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 4위, 3위를 네. 붙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한화, 엘로끼, 3 또 붙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또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허구현 총재의 행복사, 일선 기자들의 이제 과로사 네,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보기에 올스타 브레이크에 쉬어야 되는 거는 기자들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줘가 이제 기자계에서도 발생하겠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화와 지난 영상에서 한화 이야기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삼성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두 팀이 1위와 7위입니다만 게임 차가 7게임 차이고 실제로 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위 SSG와 삼성, 7위 삼성은 단 반 게임 차라는 거. 네, 반 게임. 한 게임도 아니고 반 게임입니다. 게임, 네. 한 경기 우천 취소되고 한 명 이겨버리면 동률이야 그냥. 그럼 바로 5위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참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후반기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팀들이 잘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돌아올 텐데요. 일단은 뭐 우리 김동희 기자님도 체력 관리 좀 잘 하시고 네. 잘 드시고 잠을 네. 좀 자야 되는데. 네, 잠을 좀 잘 네. 주셔야 돼요. 요새 또 열대야 더하기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몸 잘 좀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네, 이거 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만큼은 좀 이렇게 올라왔던 걸 좀 내려놓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김에 또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또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